자, 먼저 P라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P라인, P에디트는 뭐냐면 폴리라인의 약자입니다. 폴리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선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폴리선은 P라인 혹은 폴리라인은 그냥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언제 설명했냐면 렉탱글하고 폴리곤이라는 명령어를 설명할 때 제가 P라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 보죠. 어디 있을까요? 레이어, 여기 이때 렉탱글, 아이고 어디 갔냐, 다시 네, 여기 있네요. 렉탱글, 폴리곤, 폴리선이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선의 굵기, 폭이라고 했습니다.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폭도 지정해 봤고 그 다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폴리선, 그러니까 P라인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렉탱하고 폴리곤입니다. P라인은 명령어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P라인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P라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일반 라인처럼 스타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넥스트 포인트. 일반 라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선이 한 번에 쭉 연결이 되는 거 맞습니까? 한 번에 선택이 되어 있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라인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P라인, 그 다음 시작점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구야, 다시, 저기를 안 했구나. P라인 시작점을 눌렀더니 넥스트 포인트에 보시면 아크, 선이 아니라 홀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하프 위드와 위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위드는 폭이죠. 하프 위드는 반폭입니다. 폭의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 굵기의 절반, 그게 하프 위드를 의미합니다. 두 개 똑같아요. 자, 위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팅 위드가 나와요. 시작하는 부분의 선 굵기. 제가 5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엔딩 위드, 끝나는 부분의 선 굵기 5. 자, 5mm짜리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위드 0, 0. 다시 위드 5, 5. 어떤가요? 선 굵기가 서로 다르게 해서 그려진 거 보이시죠? P라인은 이와 같이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P라인 시작점 위드 0, 0. 자, 두 번째 점 찍고요. 다시 위드 5, 엔터, 0,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작은 5고 끝나는 데는 0이니까 이렇게 뾰족한 화살촉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가냐면 엔딩 위드로 나갑니다. 엔딩 위드로 선의 굵기가 나가요. 위드 0, 5. 그 다음에 엔딩 위드로 가니까 위드를 다시 0, 0으로 맞추면 이렇게
선의 굵기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P라인 시작점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를 눌러봅니다. 아크.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호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앵글 방식으로 include 앵글 45도. 이렇게 45도로 지나가는 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디어 쭉 있습니다.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또는 중심선으로 지나가는 호, 여러 가지 호 그리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라인을 누르면 다시 라인으로 되돌아가고요. 네, 이렇게 P라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P라인으로 이렇게 다 그리진 않아요. 아까처럼 좀 특이한 건 P라인으로 그리겠지만 굳이 P라인으로 이렇게 어렵게 안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그려봤었어요. 라인. 필렛, 반지름 5. 자, 얘네들을 폴리라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죠? 이거 P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조인이요. 엔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4개의 폴리라인으로 바꿨죠? 다시 조인. 네. 그럼 1개의 폴리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써요. 일반 라인, 서클 이런 식으로 쭉 그린 다음에 P에디트로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인을 쓰거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조인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조인을 써보세요. 그러면 P라인으로 바뀝니다. 제가 얘네들을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했어요.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P에디트는 폴리라인 에디트의 약자입니다. P에디트는 기존에 그려진 폴리라인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제가 하는 거 딱 하나 씁니다. 보세요. 어떤 거 쓰냐면 일단은 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Yes, no. Yes면 폴리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No면 안 바꾸니까 P에디트가 종료가 돼요. Yes.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 중에 낯익은 조인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 명령어가 똑 떨어져 나가서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된 겁니다. 원래는 조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P에디트에 조인을 썼습니다. 조인, 그리고 객체 선택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번에 조인이 됩니다. 원래 이 기능을 썼어요. 원래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나와서 얘도 안 쓰고 조인만 쓰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yes, 조인. 자, 맨 첫 번째 클로즈라는 메뉴 보이시죠? 도형 닫기.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도형이 닫혀 있어요. 그럼 어떤 메뉴로 바뀌냐면 오픈이요. 오픈. P에디트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요거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3D 할 때요. 반드시 닫힌 도형, 즉 클로즈된 도형만 3D로 바뀝니다. 그거 체크하는 게 바로 요 기능입니다. 내가 했는데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면 P에디트에서 체크해 보셔야 돼요. P에디트에서 체크해 보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오픈된 도형은 클로즈라고 뜨고, 즉 열려 있는 도형, 계곡선이죠. 계곡선은 클로즈라는 메시지가 뜨고, 폐곡선은 즉 닫혀 있는 도형은 오픈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폐곡선은 오픈이라는 메뉴가 뜨고 계곡선은 클로즈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도 있네요. with 5mm, with 0. 자, 에디트 버텍스는 넘어가겠습니다. 버텍스란 얘기는 정점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혹은 정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굳이 여기서 버텍스를 변경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트 커브, 스플라인 커브, D 커브 이렇게 있습니다. 피트 커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고요. 스플라인은 접선으로 돌아가는 곡선을 말합니다. 접선 곡선이에요. D 커브는 직선이란 뜻입니다. 커브를 D 커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 커브란 얘기는 커브를 직선으로 바꿉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멀티라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멀티라인은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중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평면을 그려봤습니다. 평면을 그릴 때 선이 여러 개가 지나갔었죠. 네, 그 여러 개의 선을 한 번에 쭉 그릴 때 쓰는 게 멀티라인, M라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순서가 첫 번째로 멀티라인의 유형을 만들고 멀티라인을 그리고 멀티라인을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ML 스타일이 다중선 유형 만들기예요. 유형 관리. 아니 유형이라고 할까요? M라인은 다중선이라는 명령어고요. ML 에디트는 다중선 수정이에요.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 그게 다중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ML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ML 스타일. 이와 같이 다중선이 뜹니다. 이 다중선이요. 커런트 라인 타입이 되면 이름 바꾸기나 딜리트, 삭제가 안 돼요. 심지어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다중선을 그렸어요? 그럼 수정도 안 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그려진 걸 지우기 전까지 이 수정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중선으로 내가 도면을 그렸어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 다중선 수정이 안 돼요. 여기 모디파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중선이 없어야 돼요. 지우거나 분해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 new 명령을 통해서 다중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new. 자, W420이라고 했습니다. W란 얘기는 월, 벽이란 뜻이에요.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근데 한영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죠. 저는 W420이라고 했습니다. W420이란 얘기는 420mm짜리 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continue. 이렇게 딱 절반을 나눠서 왼쪽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오른쪽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벽이 내벽이 두께가 얼마라 그랬죠? 200mm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열재 얼마라고 했죠? 120mm라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마감 치장벽 돌 요거 100mm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벽의 중심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중심선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벽의 중심에다가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저렇게 가운데다 내벽선 중간에다가 중심선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이 됐어요. 어떻게 통일이 됐냐면 하중벽, 즉 건물에 힘을 받드는 벽, 건물에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를 받치는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벽의 중심에 중심선을 긋는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전체 벽에 중심선이 가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면도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중심선이 0입니다. 이렇게요. 중심선이 0이에요. 위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0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옵셋이나 칼라나 라인 타입이 나오는데 이거 둘 다 그냥 바이레이어로 두세요. 이거 플러스 100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실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단열재가 또 올라가야죠. 자, 추가를 합니다. 이 100에서 120mm가 더 가면 220이 되겠죠. 220mm 되는 자리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0에다가 하나 추가했고요. 칼라를 빨간색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벽이 있고 단열재가 있고. 자, 다시 하나 또 추가합니다. 320mm. 그래야 마감 치장벽에 들어갈 거고 이 0은 삭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다시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320mm, 그 다음에 220mm, 100mm, 마이너스 100mm. 여기서부터 총 420mm, 200mm, 120mm, 100mm. 맞습니까? 네. 자, new. 보시면 여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복사한다라는 게 나와요.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복사할 겁니다. 이번엔 W200. 실내와 실내를 나누는 벽은 200mm죠. 그래서 W200이라고 했습니다. 자, continue. 벽 200mm라고 했고 실내 벽이라고 했습니다. 간격을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420mm 선택하고 셋 커런트 420 선택하고 셋 커런트. 현재 내가 작업하는 멀티라인입니다. 자, 오케이. 자,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건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왼쪽 아래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옵셋 3600. 다시 옵셋 5100. 다시 옵셋 2100. 다시 옵셋 1700. 네, 이렇게 아래쪽은 됐고요. 이번엔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5300. 옵셋 4400.
자, 그러면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해보죠. 옵셋 3200. 자, 디스턴스 1200이고요. 옵셋 1400. 옵셋 1800. 자, 디스턴스 2100이고요. 그러면 선의 모양이 이렇게 가는 거죠.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잘라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선들은 잘라냅니다. 이런 모양인 거죠. 자, 위쪽으로 가봅니다. 위쪽이요. 한 두어 군데, 여기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디스턴스 여기 1700이고요. 그 다음 옵셋 3400. 자, 선 연장하고요. 익스텐드. 자, 트림으로 자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벽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레이어를 바꾸고 멀티라인. 자, 앱라인을 실행하면요. 여기 커런트 세팅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얘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저스티피케이션, 이거 자리 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자리 맞춤이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 제로, 바텀 3개예요. 위에 맞춤, 중간 맞춤, 아래 맞춤 3가지입니다. 보통 제로, 즉 중간 맞춤을 쓰셔야 돼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얼마죠? 20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가 작업한 거 20배 키워라, 20배 키워라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얘는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스타일 W420. 자, 먼저 저스티피케이션부터요.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을 보시면 탑, 제로, 바텀 있어요. 탑은 맨 위에, 플러스 값 중 제일 위에, 제로는 말 그대로 제로, 바텀은 마이너스 값 중 제일 아래입니다. 보세요. 지금 기본값 탑이고요. 스케일은 1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간혹 0으로 바꾸시는 분 계세요? 안 됩니다. 1로 바꾸셔야 돼요. 자, 클릭하면 보이시나요? 선이 맨 윗줄에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 맞추면 안 되겠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바텀. 그러면 맨 아래 이렇게 걸립니다. 역시 바텀도 아니에요.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자, 어떤가요? 딱 중심선에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거꾸로 그려집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해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선이 한 번에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맨 끝에는 클로즈. 그러면 어떤가요? 한 번에 선이 다 그려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옵셋하고 필렛하고 이렇게 갔었죠. 근데 M라인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멀티라인 맨 끝에 보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스타일 이름을 쓰면 돼요. 제가 스타일 이름을 쉽게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르면 물음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네임이 나와요. 여기 스타일 네임 보이시죠? 네,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W200. 그러면 스타일이 바뀌겠죠. 여기 스타일 바뀐 거 보이시나요?
ML 스타일에서 바꾸셔도 돼요. ML 스타일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세커런트 누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M라인. 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씩 한 개씩 따라 그리세요. 그러면 전체 벽까지 금방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ML 에디트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옆에다가 몇 개를 좀 그릴 겁니다. M라인, 스타일은 W420.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확대하고요. ML 에디트.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이렇게 6개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즈드, 닫힌, 오픈, 머지. 머지가 병합된, 합쳐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즈드는 닫힌, 오픈은 열린, 머지는 합쳐진. 닫힌, 열린, 합쳐진. 자,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3개를 해보겠습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내려가는 거, 통과하는 거. 여기 닫혀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거, 통과하는 거. 자, 왼쪽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열려 있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머지, 내려가는 거, 통과하는 거. 가운데가 다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3가지입니다. 클로즈드, 오픈, 머지.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ML 에디트 T입니다. T는 트림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작업하실 때 세로가 먼저, 가로가 나중입니다. 클로즈드 T, 남길 부분 클릭하고 자를 부위 클릭하고. 다시 볼까요? 오픈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다시 보세요.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자, 어떤가요? 닫혀 있고, 열려 있고, 합쳐지고. 자, 그 다음 것도 볼까요? 먼저 코너 조인트요. 코너 조인트입니다. 구석이에요. 이렇게 구석 부분을 클릭해주면 구석 접합을 해주는 명령어가 코너 조인트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그 다음에 커트 싱글, 커트 올. 커트 싱글은 내가 지정한 선만 이렇게 커트합니다.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내가 지정한 선 전체를 커트합니다. 근데 이거 브레이크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다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냥 선을 끊어서 이 부분을 감춘 거예요. 자, veiled all. veiled가 용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 2개를 클릭해주면 다시 이어줍니다. 이렇게요. ML 에디트. 그 다음에 add vertex하고 delete vertex예요. vertex가 점이란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진 자리 있죠? 여기에 vertex입니다. 점이란 뜻이에요. delete vertex라는 얘기는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에 점을 삭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고, add vertex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점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delete vertex
눌러보면 이와 같이 정점들이 삭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add vertex를 하게 되면 점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add vertex. 자,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립을 눌러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delete vertex. 그러면 이렇게 금방금방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L 스타일에 보시면 이거 지워야 되는구나. 자, ML 스타일에 보시면 수정이 안 되네요. 수정이. 얘네들은 수정이 안 되네요. 자, 그럼 보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오픈티나 머지티를 쓰면 됩니다. ml edit 머지 크로스나 오픈티, 아니 여기 오픈티나 머지티. 자, 오픈티 남기고 통과하기. 그럼 선정리 끝났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자, 남기고 통과하고, 남길 부분과 통과할 부분. 자,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자, 제가 맨 마지막에 요거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남기고 통과하고. 어떤가요? 여기 제대로 안 되죠? 다시 봅니다. 남기고 통과하고. 역시 제대로 안 되죠? 네, 얘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또 모르니 머지티를 써보죠. 머지티. 네,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걸로. 이 부분은 자, 머지 크로스로. 그래야 모양이 합쳐지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분해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분해해버립니다. 필렛. 그 다음에 여기 선 겹쳐져 있죠? 조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모양 선정리 다 된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보시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왼편에 있는 내용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프리뷰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프리뷰랑 같이 봐요. 보시면 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캡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자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마감이 됩니다. 끝단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을 선으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끝나는 부분도 선으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아우터 아크, 호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이너 아크, 안쪽에 호로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필은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될 테고요. 직접 그려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다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부를 채울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필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넌으로 놓고요. 자, 디스플레이 조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보면 좀 요긴한 게 있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마개가 하나 생길 겁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구부러지는 부분, 벌텍스가 들어가는 부분, 벌텍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나무 마디처럼
마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자, 오케이. M9 보시면 이렇게 마개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근데 수평선으로 가거나 혹은 수직선으로 가도 이와 같이 마개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대로 화면을 보세요. ML 에디트, 딜리트 버텍스. 마개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디 버텍스, 정점 추가하기. 이러면 눈에 확실히 보일 겁니다. 자, 딜리트 버텍스. 그러면 자, 이렇게 마디를 삭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